안녕하세요. 레인디어 크리에이티브에서 지구본닷컴 개발을 맡고 있는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제목은 백엔더 플러터와 뒹굴다 라고 일단 정했는데요. 본 발표 진행에 앞서 우선 짤막하게 사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는 다르게 백엔드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있거나 기술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플러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플러터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앱을 만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은 마켓별로 앱을 심사하는 기준이라든가 그 절차 같은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앱 개발 경험이 없었던 제가 어떻게 앱을 만들게 되고 플러터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배경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외주 개발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런칭한 앱이 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그 앱이라는 게 계속 그 빈번한 리뉴얼을 하고 뭔가 수정 작업을 하고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거를 이제 외주로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하기로 일단 방향을 다시 정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한 번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화면이라든가 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매끄럽고 보기 좋고 그 요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 한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는 한 명, 접니다. 앱 개발 경험이 없는 제가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미 그때 플러터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플러터를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플러터로 앱을 만들면서 도움받았던 채널들, 도움이 되었던 채널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순서는 큰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그 도움을 받았던 순서를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지금도 계속 도움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채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두 곳의 채팅방은 들어가셔서 계속 자리를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많은 질문과 대답과 혹은 이제 그 개발자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가십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 방인데, 이 두 곳의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친절하시고 어떤 질문을 해도, 그러니까 플래터라든가 이제 앱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본인들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답변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은인 같은 그 오픈 채팅 방입니다. 두 곳인데 하나는 뭐 1000분이 좀 넘게 계시는 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00분이 넘게 계시는 방이 있는데 둘 다 아주 강추하는 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플러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그 플러터의 설치라든가 환경 설정, 뭐 OS별 설정, 그리고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각 스토어별로 이제 런칭할 때 어떤 식으로 런칭을 하고 어떤 환경 설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아주 자세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명을 해놓아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채널입니다. flutter.dev가 이제 일반적인 공식 홈페이지고요. 뭐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든가
한눈에 이제 빠르게 읽어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플러터 ko.dev 여기를 저기 보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플러터 ko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그 최신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선 번역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초기에 진입하시기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 부분부터 이제 유튜브 관련된 내용인데, 그 중에서 그 플러터 위젯 오브 더 윅이라고 해서 금주의 위젯이라고 번역판도 번역 영상도 있고요. 여기에서 1분 내외의 이제 짤막한 영상들로 해서 각각 위젯들을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되게 쉽고 간결하게 특징만 딱딱딱딱 잡아서 잘 영상으로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쉬면서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한눈에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실질적인 코딩 레벨로 들어갔을 때 큰 도움을 받은 곳인데요. 어떤 모양을 만든다거나 그 윤곽을 잡거나 그 화면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싶을 때 플러터 스피드 코딩 혹은 클론 코딩 이런 식으로 검색을 유튜브에서 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스피드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빠르게 감기 식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깐 멈춰놓고 코딩을 따라하고 또 멈춰놓고 코딩을 따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UI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곳에 가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좋은 영상들을, 좋은 강좌들을 꾸준히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분들은 이제 헤비프렌님이라든가 코딩파파님, 코드팩토리님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뭐 목차별로 1회부터 이제 쭉 따라가기 식으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특정 그 포커싱된 특정 주제만 잘라서 이제 끄집어서 보셔도 되고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길게 갖고 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 이제 그 플러터 강좌 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터 관련된 그룹이라든가 스터디 모임 같은 데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플러터 뭐로 배우면 좋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빠짐없이 나오는 추천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유데미라는 이러닝 서비스에 있는 안젤라 유라는 분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플러터 강좌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추천을 하시고, 물론 이제 저는 긴 시간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초기에 잠깐 듣다가 말긴 했습니다만은,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분 강의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영상이 만들어진 지가 조금 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버전 2.0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대응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런 내용들의 말들이 조금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책으로 보는 걸 되게 즐겨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 그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 찾아보시면 이제 플러터 관련된 교재들도 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페이지를 할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플러터 관련 플러터 강좌를 찾아본다거나 무슨 에러가 나오면 플러터 에러 나오는 그 문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링을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을 만들었고요.
예, 뭐 어쨌거나 앞에 있는 많은 좋은 도구들과 좋은 채널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만들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들이 이제 배포와 그 스토어 배포와 그 관련된 심사 같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배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 홈에 있는 설명과 그 절차들을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기도 하고, 이 배포 하나만 잘라서 해도 진행을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본 발표의 영역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쪽을 참조하시라는 소개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이제 마켓에 올려서 이제 심사를 받아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 간에 약간 성격적인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먼저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마켓에 대한 그 앱 심사가 비교적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막 신경 써서 막 안 보는 느낌? 그 AI나 봇 같은 걸로 이제 자동화된 게 되게 많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다만 이제 승인은 좀 쉬운 편인데, 뭔가 거기에서 앱이 좀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좀 광고가 좀 과하게 잡힌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때 거의 사전 경고 없이 뭐 계정을 차단을 한다거나 앱을 이제 중단을 시킨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행히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 이제 그 고수분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그 개발자들이 알아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서 위치 추적을 한다거나 앱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켜진 상태로 위치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 되게 싫어하고요. 그리고 앱에 올릴 때 이제 뭐 설명이라든가 타이틀이라든가 뭐 키워드 같은 것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유 명사나 그 타사의 유명 앱들을 언급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앱 같은 경우는 그 설명에 뭐 인스타그램 감성의 뭐 영상과 화보 같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뭐 그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삽입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넣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리젝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슨 리젝이다, 어디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좀 계속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명사라든가 타사의 유명한 앱을 언급하는 부분들을. 반면에 앱스토어는 사람이, 테스터분이 한 땀 한 땀 다 진행을 해보는 느낌이에요. 메뉴를 다 찍어보고 기능들이 있으면 기능 빠짐없이 다 체크해보고, 예를 들면 로그인 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로그인 안 하고 쓰는 부분들 다 해보시고요. 심지어는 그 댓글 기능이 있는데 댓글도 달아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가 뭐랄까 조금 약간 예민하게 리젝을 좀 해요. 뭐 이런 거는 조금 넘어가줘도 될 법한데 리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초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간 피곤하다, 뭐 이렇게 까다롭게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몇 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그 이제 전문 QA 체크를 해주시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만 가도 그 앱 자체의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식의 이제 그 검수해 주는 게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는 리젝을 할 때 심지어 그 어떤 화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를, 텍스트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자세하게 텍스트를 주지는 않는데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을 캡처된 화면들을 몇 개씩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 이런 문제였구나 하고서 이제 조금 알기 쉬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되게 예민하게 잡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앱 같은 경우가 여행 앱이라 그 코로나 시대의 방구석 여행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여행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여행 가는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제 홍보성 문구를 앱의 설명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코비드 1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빨간색 글씨로 리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8연속 리젝을 경험을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저만의 그때 있었던 일이라서 뭐 근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실기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에러였는데 그 나중에 결국 하다 안 돼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봤는데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8번 리젝을 당하고 9번째 때 발견을 해서 간신히 이제 통과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플러터라는 걸 처음 접하면서 이제 도움받았던 부분들과 그 배포를 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리젝을 경험했던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단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그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네이티브 경험 없이 플러터로 개발 가능합니까? 앱 런칭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러터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런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네이티브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이 일부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특정 목적의 앱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화면상에서 돌아가는 앱들은 거의 다 플러터로 가능하고, 물론 이제 하시다가 그 네이티브 기능이라든가 네이티브 언어를 좀 더 알면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간 앱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초보자도 플러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웬만한 앱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영상입니다. 저희가 지구본닷컴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 혼자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다행스럽게도 플러터 개발자를 그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지구본닷컴 들어오셔서 거기서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훑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앱 다운로드 링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앱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합류하고 싶으신 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써져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